이수 이산이 잘 키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빠빠이. 안녕하십니까, PD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오늘은 그 벤치를 사면서 유익한 정보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벤치를 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벤치를 처음에 사시게 되면 이 차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리스 기능이거든요. 일단은 차키를 소지한 상태로 차량과 가까이 가게 되면 플러시 도어가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반응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잠가 놨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 잠김 버튼을 누르시는데 여기 가운데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열린 버튼이 되거든요. 센서가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보통은 잘 모르셔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키에 대해서 또 숨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강도나 소매치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운전석만 열리는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잠긴 버튼과 열린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지금 거리죠? 그럼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객님은 이제 차에 타시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차에 탔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 문은 안 열려요. 조수석도 안 열리고 뒷자리 다 안 열려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께서 일행이 있다 그러면은 열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다 열리죠. 이 기능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원상복귀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반대로 똑같이 잠긴 버튼이랑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세팅이 원상복귀가 돼요. 차키로 또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 이렇게 날이 너무 더워요. 그럴 때는 이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창문과 이 썬루프가 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고 잠깐 환기를 시켜놓고 잠깐 뭐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일단은 비가 오면 알아서 다 닫혀요. 시간이 지나도 알아서 닫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도 닫히고 너무 낮아져도 다 알아서 닫혀요. 그러니까 벤치 고객님들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잠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닫히죠. GLE 타시는 고객님들, 만약에 차 배터리가 없었을 때 그때 버튼을 누르고 이 보조키를 빼요. 그 다음에 여기 홈에다가 이 차키를 넣은 다음에 얘를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얘를 잡아당기면 이게 빠지거든요. 커버가 잠시만, 커버가 빠지거든요. 그럴 때 이 차키로 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컵홀더에 차키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키를 올려놓으시면은 차키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것도 참고 한번 해주세요. GLC는 보조키를 꽂는 데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잡아당기면요, 여기 밑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보조키로 열면은 차키 배터리가 없었을 때 이걸로 여시고, 또 컵홀더에 차키 모양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으시면은 시동이 다 걸려요. 이걸 이렇게 빼고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잡아 밀면 빠지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 홈에 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빠져요. 쉽죠? 자, 신형키도 눌러서 뺀 다음에 지렛대 원리로 살짝 까딱 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 홈에 맞춰서 딱 올리면은 열리죠. 쉽죠? 핸즈프리 기능도 이 차키를 소지하고 있어야지 가능하세요. 우선적으로 차키에 있는 이 트렁크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를 2번 클릭하게 되면 트렁크 문이 열려요. 보통 한 번만 누르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2번 클릭하시면 되시고, 핸즈프리 기능은 이 벤치마크 가운데서 한 20cm 떨어진 상태로 발만 넣었다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핸즈프리 기능이 되죠. 주의점은 고객님들이 보통 발을 이렇게 휘저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핸즈프리가 작동이 안 돼요. 그냥 발만 바로 넣었다 빼시면 돼요. 그러면 핸즈프리가 바로 가능하죠. 도어를 다 잠가서 닫힘을 하는 버튼이거든요.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SUV는 이 트렁크 높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또 배운 것처럼 핸즈프리로 트렁크 문을 연 다음에, 여성분들은 너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닫힘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높이에서 또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길게 누르시면 세팅이 돼요. 뚱뚱 소리 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높이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핸즈프리로 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스톱! 간단하죠? 그리고 SUV 타시는 분들은 보통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주행 중에 차 문이, 벤츠는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이드락이 있거든요. 얘를 위로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차 문이 안 열려요. 이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G60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터치만 하면 열려요. 그 대신 벤츠는 거의 전 차종들이 다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다운사이징해서 마력을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탄가가 95 이상 되는 고급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권장을 하는 거지 뭐 필수는 아니다 보니까 일반유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브레이크 패드 소음이에요.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금속 성분이 조금 세라믹 재질이 많이 들어있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은 제동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단점은 브레이크 소음이 좀 크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차량을 타시다 보면요, 분진가루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이 패드에 자꾸 분진가루가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클리닉이라는 것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차장 가서 고압으로 물을 한번 쏴주시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100km 이상 달리셨다가 뒷차가 없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좀 세게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소음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하는 질문은 이 와이퍼 소음이에요. 한 10명 중에 5명, 6명은 와이퍼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유럽 차들은 또 아우토반에서 150km 이상 밟는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와이퍼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압을 좀 세게 잡아 놓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유막 때문에 그래요. 유막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은 이 워셔액을 발스 코팅제로 들어가 있는 워셔액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차 도구에 먼지 털이개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기름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유막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유막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압이 좀 세잖아요. 와이퍼가 소음이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터에 오셔가지고요, 유막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고객님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유막 제거제를 사셔가지고 닦으시면은 소음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음이 크다 하시면은 와이퍼가 마모가 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와이퍼 교체를 하시면 돼요. 이 와이퍼 이렇게 위로 열리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이 본네트에 걸려서 와이퍼가 안 올라오거든요. 방법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요, 그냥 시동 버튼을 3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워셔액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게 딱 세워져요.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 누르시고 이 워셔액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길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이퍼가 올라오죠. 그래서 와이퍼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이 와이퍼가 얼지 않게끔 올려놓는 방법.
세워놓는 거. 이렇게. 연락이 조금 많이 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창문이에요. 창문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다시 터치가 되고 바로 또 내려오는 현상이 있어요. 세이프 기능이 들어간 창문이다 보니까 그 오류가 생기면은 간혹가다 그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리셋을 시키는 방법은 창문이 내려간 상태에서 길게 한 3초에서 5초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올리면 다 올라간 상태에서 3초에서 5초간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리셋이 돼요. 보통적으로 창문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현상이 이제 없어지실 거예요. 리셋을 하면. 그리고 벤츠는 모션 동작으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그냥 쳐다만 봐도 얘가 움직이거든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시면 움직이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죠. 조수석을 쳐다보고 있으면 방향키만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게 여기 센서가 있어서요, 사람이 시선을 어디다 두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블라인드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후진을 놓으시면은 이 선블라인드가 내려가요. 뒤로 쳐다보는 걸로 인해서. 이것도 모션 동작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V자를 또 하게 되면 제가 세팅은 마사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에서 어떤 거를 세팅할 건지 다 나와 있어요. 라디오 킬 거냐, 뭐 내비게이션 킬 거냐, 에너자이징 컴포트를 설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 또 하나는 블랙박스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앱을 켜서 대시캠을 누르시고 얘를 톱니바퀴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 USB 단자에 메모리 칩만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행 영상이 다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보증 연장 상품이에요. 일반적으로 벤츠를 구매하게 되면요, 3년에 10만 킬로까지는 보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 패드나 모든 것을 다 교환할 수가 있어요. 다 무료로요. 그리고 저희 딜러사에서 평생 엔진 오일권 10년짜리도 드려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딱히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이제 3년 차까지는 돈이 들어갈 게 없는데 4년 차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보증 연장 상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3년까지만 타신다 하시면은 절대로 이 보증 연장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4년 차까지 타신다 하시면은 제가 고객님께 여쭤보거든요. 매년 연차별로 정기 점검을 받으러 오실 건데, 근데 나중에 엔진 오일만 교체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점검을 받았는데 뭐 이것저것 부품이 안 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 부품 가격이 한 400~500 나온다, 그때부터 후회하시는 거거든요. 보통은 4년 차 때부터 이런 노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 연장은 또 추가로 3년에 키로수는 총 15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이 돼요. 그래서 6년에 25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신차 있을 때는 보통은 3,000km 이내, 그리고 날짜로는 90일 이내로는 신차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신차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만약에 보유차로 넘어갔다 그러면 3,000km를 넘었을 때는 보유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격이 확 인상이 돼요, 보유차들은. 그래서 보통은 신차를 구매하시고 바로 보증 연장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거를 안 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파트에서는 이 차량의 외관 가지고 고객님들이 궁금점,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2파트에서는 차량을 직접 주행하게 되면서 반자율주행이나 자동주차나 차량의 멀티미디어 시스템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빠빠이.